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 세 번째 커멘트 들어갑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어,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이관희 교수님의 책,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마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마법사 비슷하게 한번 이 옷을 입어봤습니다. 모자도 쓰고. 이건 참고로 뱅커들의 모자입니다. 런던에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포터, 허플퍼프,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제가 뭐 이제 갈수록 살이 찌니까는 이제 아무리 안경을 써도 스네이프 교수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게 지금 상법 개정하고, 이제 지배구조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보면은, LG 화학에서 LG 엔솔 분리해낸 거,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분할, 그죠? 다이베스티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뭐길래요? 그게 뭔데? 보시면 인적 분할은 쉐어홀더 사람들이 이제 공평하게 분리가 된다는 거고, 물적 분할은 쉐어홀더 주주들은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회사만 이렇게 분리되는 거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둘 다 변형돼 가지고 마법을 부려들이면서 이게 지배, 뭐랄까,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로 둘 다 변형이 되긴 해요. 그러면서 꼼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마법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인적 분할 보면은 기업 분할 시 신설법인 주식을 원래 회사, 존속법인 주주들이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다 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시 흔히 쓰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물적 분할은 기업 분할 시 신설법인 주식을 원래 회사가 100% 보유하는 거고요. 지분 관계상 자회사 가치 100%가 모회사 것으로 인식되고 모회사 주식만 트레이딩 된다 하는 게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가 영미권에서는 그대로 실행이 되죠. 알파벳 구글 보시면은 구글이 사업회사하고 알파벳이 지주회사. 물적 분할이 돼가지고 알파벳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구글도 상장하면 안 되냐? 큰일 나죠. 집단 소송 들어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안 하고 있다. 뭐 성선설 성악설로 해가지고 누군 착하고 누군 못돼서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논리에 변호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여기에서 역할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차후지간에 특정 사업 부문을 독립시키거나 매각할 때 이런 걸 많이 쓴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꼼수를 써서 어떻게 한다? 쪼개기 상장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쪼개기가 가능해서 상장을 한다는 거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이걸 거덜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맘 놓고서 해먹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 들기 시작하죠. 자, 봅시다. LG화학, LG엔솔 이게 둘 다 상장, 중복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주주가 손해보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온 둘 다 상장 추진하냐?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중복가치평가, 더블 카운팅, 시장은 합리적 효율적이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보세요. 인적 분할부터 개념도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자, before and after. 해가지고 분할하기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론 이 책에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좀 제 나름의 그림으로 또 한 번 더 재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회사 A가 있었고 거기에 대주주께서 10% 지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치면은 인적 분할은 그냥 A가 쪼개져서 B와 C가 되고 그러면은 주주는 여기에도 10%, 저기에도 10%, 오너십이, 그죠? 소유 관계가 그대로 클리어하게 10%, 10%, 분리될 뿐이다. 인적으로 분할이 된다. 주주의 지분 공평하게 10%, 10% 따다닥 된다. 라는 게 인적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도
그죠? 지주회사, 자회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마법이 데이비드 카퍼필드 나왔죠? 카퍼필드의 모습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런 마법을 부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런 마법이 나오는가? 이런 스킴을 생각해 보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 안 하는 게 그 비밀의 핵심입니다. 네, 보시면은 기업 A가 자사주를 매입해요. 자기 회사 주식을 스스로 매입한다. 주로 원래 이론적으로 영미권에서는 자사주 매입하면 다 소각하거든요. 왜 매입해서 소각하느냐?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드니까 시가총액을 나누는 숫자가 줄어드니까는 주당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배당을 일일이 주주들한테 캐시로 주는 거 대신에 주당 가격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하세요. 왜? 이유가 여기 있죠. 마법을 부리기 위해서. 자, 보시면은, 기업 B와 C로 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B가 이제 먼저 자사주 매입을 하고서 소각을, 뭐 매입을 하고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C에 대한, 지분이 10% 소유가 있는 거 계속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C의 지분 10%를 팔고 B의 지분을 매입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주주가 기존에는 10% 지분율을 갖고 있었잖아요. C에 대해서. 10%, 10%. 그랬는데 여기서 그 10%를 교환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10%를 줄 테니까는 너의 지분을 나한테 줘. 나도 주식 대 주식으로 교환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지분을 매입한다.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B가 얘를 소유하는 10% 소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게 이 B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지주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C 회사는 종속회사 내지는 자회사가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주주께서는 10%를 갖고 있었는데 주식 교환을 했죠. 그러면 10% 있던 거 플러스 10% 하면 20%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한진중공업의 예가 거기에 인적 분할의 예로 나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총수일가가 비포는 16.9%를 갖고 있었다 하는 건데 자사주를 19.6%를 매입을 합니다. 이 숫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16.9, 19.6. 하여튼 간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안 하고 꽁치고 들고 있어. 왜? 왜냐하면은 분할을 할 거거든. 분할을 하고서 16.9% 원래 대주주가 갖고 있고 한진중공업 홀딩스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회사 한진중공업이 됩니다. 근데 한진홀딩스는 한진중공업 사업회사를 19.6%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사주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갖고 있죠. 그다음에는 여기 16.9% 있고 16.9% 양다리 이렇게 딱 걸쳤었는데 이 요쪽에 16.9%에 대해서 어, 주식 교환하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진중의 16.9% 지분을 홀딩스에 주고 홀딩스의 지분을 받습니다. 주식 수합, 현물 출자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교환 비율을 정하는데 이건 또 1.96으로 해. 1대 1.96. 한진중 한 주당 홀딩스 1.96으로 주세요. 뭐야? 1.96 약간 반올림하면은 2가 되잖아요. 1대 2가 돼. 어이? 뭐예요? 두꺼봐 한 주 줄게 두 주 다오 이런 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1대1이 아니고 그런 만큼 주가를 내리 눌렀다는 거겠죠. 주식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가? 애프터로 보시면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기존에 16.9% 있고, 그 다음에 두꺼바가 해가지고 교환된 거 16.9% 곱하기 1.96. 두이 된 거지, 두. 한 주 줄게 두 주 다오. 해가지고 해 나왔던 거가 있고, 합치면은 뭐가 되느냐? 50.024%를 소유하는 게 돼요. magic. It's a kind of magic.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이게 절대 다수가 되는 거죠. 50% 넘어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의결권 완전히 이제
강력한 그 의사결정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을 그럼 홀딩스가 얼만큼 소유하느냐? 19.6%, 그다음에 16.9% 합치면은 36.5%를 얘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19.6은 여기서 왔고, 16.9% 아까 거기서 왔고, 36.5% 홀딩하고, 그러고 나면은 궁금한 거는 요 사업회사, 자회사를 총수일가가 몇 퍼센트의 지분율로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순진한, 이론적인 지분율로는 16.9%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가지게 되느냐? 보시면은, 지금 스크린이 갑자기 가려졌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자, 계산을 보여주시면 36.5% 곱하기 50.024%, 그죠? 자기의 1단계 소유 지분 50.024% 곱하기 36.5% 하면은 18.26%가 됩니다. 이거는 16.9%보다 커요. 갑자기 지분율이 실질적 지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복기를 해보면은 인적 분할의 마법은 홀딩스가 콕 집어서 총수 일가의 한진중공업 주식만 교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에 있어요. 한진중공업 사업회사 개미들한테 홀딩스야, 내 주식도 저 높은 가격 비율로 사가라 라고 하는 그런 주식 공개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회사 주주들이 호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는 내 거는 왜 안 사줘? 그 비율로 안 사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어, 대주주는 그렇게 이제 2대1 비율로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됐다. 해주고 손해를 보게 된다. 인적 부담하면은 이쪽에 사업회사의 개미들이 호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환 비율 누구 맘대로 지주회사 주가가 폭락이 되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물적 분할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물적 분할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죠? 보시면은 before 똑같습니다. A의 기업에 대해서 총수 일가가 10% 갖고 있었다. after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딱 100% 오너십을 가지게 되고 10% 오너십을 가지게 되고 해서 쫙 10 곱하기 100% 하면 10%.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지분율도 뭐 영향을 행사하는 것도 그대로 된다. 여기에 주주로 개미주주였으면 개미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도 자회사한테 대해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는 순진한 이론의 세계였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자회사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회사 분리한 다음에 LG화학, LG엔솔 그런 것을 LG엔솔을 상장을 시켜서 새로운 주주를 막 초대를 해요. 누구 맘대로? 얘네 마음대로. 그죠? 얘네 마음대로.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새로운 주주들이 등장하게 만들고 기존 주주들, 모회사 주주들은 지분이 희석되는 호구가 됩니다. 자,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율 30% 이상 들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현금 흐름에 대한 100% 권리가 30%로 줄어드는 기적을 창출하세요. 그래서 지주회사 개미들이 호구된다 하는 게 물적 분할의 모습이다. 모회사 주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그럴 리가요. 미국은 자회사까지 상장하면은 모회사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너 부소 해가지고 끝장내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데 우리는 무서울 게 없죠. 왜냐하면은 너 고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보시면은, 주주가 이렇게 있고, 지주회사가, 원래는 100% 오너십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회사 IPO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30%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걸리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70%까지만 이거를 새로운 주주를 초대해버린다. 그럼 기존 지주회사에 있는, 주주들만 호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맺힌 LG화학, 쪼개기 상장 LG엔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제가 두고두고 통한의 LG화학 말씀드리죠.
이게 2차 전지 배터리가 이제 역시 뭐 이제 미래 먹거리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각광받고 LG 화학 혼자 막 이렇게 있었을 때는 주가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식을 이때 딱 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 상장하겠다. 쪼개기 상장해버리면서 주가가 팍 반토막이 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LG 엔솔 그때 이제 이게 올라가죠. 그러면서는 얘만 잘 나가고 그 뭐예요? LG 화학의 주식은 속절없이 꺾여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가진 않았죠. 중국한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Korea is full of magic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마법의 나라예요. 마술의 나라입니다. 뭐예요? 분할 상장의 물적 분할의 매직 그랬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16.9%의 지분율이었던 게 대주주가 18.26%로 올라갔어요. 그 매직 한번 버리면서. 그게 1.3%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죠. 뭐 그게 그 대수인가? 대단한 매직인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볼 그림에선 그 한 땀 한 땀이 이러한 매직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은 느낌이 달라지실걸요? 그런 매직들, 여기 보시면은 회사들마다 삼성그룹 나왔죠? 이 반도체 회로와 같은 그 복잡한 얽힘과 설킴,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매직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졌을까?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SK, 어우,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이 복잡한 그 지분 구조도 이거는 지금 금년자 공정위의 웹사이트에 나온 거를 제가 그냥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스크린 캡처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화. 네,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자랑스럽습니다. 한화. 그죠?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엄청나게 받았던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요 한 땀 한 땀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죠.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몇 집 다오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시면은 그때마다 이제 호구가 됐었다. 지주회사의 개미들은 CFO들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 이 그룹에 속하는 그, 재무 담당자들, 최고 재무 담당자들, 여간한 천재들이었겠어요? 엄청난 천재들이 여기에서 다들, 돈 벌어먹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급 재무 인재들이 여기에 가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데 시간 걸렸을까? 사실 이분들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소송이 걸릴지 몰라요, 나중에. 그런데 불법과 합법을 오가면서 이게 그 그레이 에어리아를 오가면서 일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초미의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것도 보시면은 뭐 자사주 이제 소각을 매입 소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얌전하게 매입 소각만 되면 다행인데 저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는 이게 지분율이 갑자기 올라가. 예, 소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게 소각하면은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은, 땡땡땡땡 종 치면서, 종 쳤습니다. 타이머가. 저도 중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면 이게 나오는데, 지분율이 상승하면 몇 퍼센트 초과하면 자회사로 인정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로에 쓰게 되고요. 금산분리 등 법 규정 생각해야 돼요. 대단히 복잡한 가능성까지 상상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 승계 문제까지 다 케어를 해줘야 돼요. 집사 노릇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CFO들 지극히 바빠지겠죠? 언제쯤 이분들이 자기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영업 관련해서 금융 지원하는데 신경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물론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재들이니까,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 잘 하시겠지. 벤처 파이낸싱, 뭐 VC 투자, 뭐 이런 거 잘 하시겠지. 믿습니다. 근데 오롯이 거기에만 좀 집중하게 해줄 수 없을까? 이분들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없을까?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TSMC 같은 경우는요, 지배구조, 이 오너십 스트럭처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TSMC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는 대만 국부 펀드일 뿐이에요. 그리고 모리스 창의 오너십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위로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밑으로 신경 쓸 게 뭐가 있나? 자회사 소유 구조도 지극히 간단합니다. 대개는 글로벌 지사들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아메리카 뭐 이런 거 아메리카 유럽, TSMC 유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어 자회사 구조가 대단히 단순해요. 그래서 CFO의 일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면은 자기의 core competence,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R&D에 펀딩을 더 잘 줄까? 그런 거에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삼성 아메리칸 여기에 그림의 축도 못 껴요, 여기에. 사실 삼성전자 아메리카 이 안에 속아있는 그림이 있거든. 그거 제외하고도 이렇게 복잡한 걸 다 생각해야 돼요. 언제 그걸 다 신경 쓰고 앉았게 만드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죠? 비판이 나오는 거가 그겁니다. 복잡한 지배 구조, 저기에 신경 쓰게 남은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라. 그게 TSMC와 삼성의 승패를 가르는 그게가 됐다. 수백만 주주들의 의견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그 비효율성 어쩌란 말이냐?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마법을 부리느라고 사실은 마법 부리느라고 요거 신경 다 쓰느라고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신속한 건 엉뚱한 데서 자꾸 신속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청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네이버는 다를 줄 알았어. 네이버도 최근에 주가 상승하고 나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네이버 페이를 상장할까 생각한다. 뭐예요? 쪼개기 상장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네이버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예, 개미들만 물 먹는 거죠. 물적 분할, SK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교 대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누구누구가 호구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인적 분할의 매직을 하면은 사업회사의 개미들이 호구가 되고요. 물적 분할인데 자회사 상장을 하면은 지주회사의 개미들이 호구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가 돼요? 개미들만 호구되는 오징어 게임.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된 거고요. 이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시겠어요? 안 하죠. 뭐냐 하면은 로제의 이 아파트 노래가 예술인 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술 게임이든 뭐든 게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fair 게임, 랜덤 게임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나만 호구되는 오징어 게임이면은 더럽고 치사해서 그 게임 안 들어가. 참여 안 하시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작년에 국장 탈출 지능순이다 그랬었죠. 그러고 이 노래가 정말 예술인 게 뭐냐면은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그러면서 나오는 게임이 뭐예요?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부동산 투자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 저런 식으로 우리들은 다 호구가 되는 오징어 게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난 개발 독재 시대 때에 우리가 성공의 방정식 때문에 나온 뜻하지 않은 부산물이에요. 부작용이에요.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가실 건데 하는 질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개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로 몰리는 거를 주식시장으로 다시 국장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지배구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본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마켓 메커니즘에 충실하게 만들자 하는 거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저런 상법 개정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영미권식의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방향성이 그쪽이 맞다 하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학문적인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혹은 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그렇게 이제 막 들어가는데, 심하게 들어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라든가, 미국 대비 왜 우리나라에 스티브 잡스가 없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벤처 투자를 너무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본시장이 후졌어요, 저렇게. 보고가 되니까. 안 해. 그러고는 홍보가 되고 다들 외면하니까는 거기에서는 그저 기존의 재벌의 파운딩 패밀리들만 득보는 시스템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 구조 속에서 너도나도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게 이권이 엄청나니까. 뭐 구반포 아파트든 무슨 뭐 신반포 아파트든 그 재개발하는 그 조합장의 입장이 돼 보세요. 그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아파트의 유리창을 LG 걸로 하느냐, 누구 걸로 하느냐, 그런 거, 그 변기통은 누구 걸로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권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권 챙겨 먹는 거, 누구를 갖다 사업자 선정하느냐, 그런 거 조심조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에서, 자기가 어떤 수완을 부리는 거, 그런 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아파트 재개발에 목숨 걸고서 자기가 조합장 하겠다고 들지, 벤처 투자하겠다, 뭐 우리나라의 뭐 자본시장을 위해서 뭔가 내가 뭐 선구자적인 뭘 하겠다? 안 되죠. 지금 당장에 돈이 저기 오가는데 이게 훨씬 더 덩어리가 큰데. 그러니까 여기에 혈안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다. 그러니까 그걸 좀 깨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진국인가 하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선 좀 이따가 동영상을 또 네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동영상은 20분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